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발표를 하게 된 학부연구생 김나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전두엽 EEG 전극에서 친숙한 이름을 들었을 때 발생하는 청각 유발 전이를 사용한 Person Identification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논문은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and Control 저널에 2021년 게재되었습니다.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5.076으로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69.9%로 Q2에 해당됩니다. 먼저 논문 내용에 대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Evoked Potential EP는 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뇌의 정기적 반응에 대한 것이며 EEG에 기록되는 대부분의 EP는 0.1에서 20 마이크로볼트입니다. EP의 한 종류로 VEP와 AEP가 있는데 VEP는 Visual Evoked Potential로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전이를 말하고 VEP는 EEG 기반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반면 AEP Auditory Evoked Potential은 청각 유발 전이로 바이오메디컬 아이덴티피케이션 분야에서 거의 연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AEP는 VEP에 비해 실험 프로토콜 또한 더 간단하고 AEP는 VEP와 달리 아이 클로즈드 상태에서 신호를 측정하므로 눈 깜빡임이나 다른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아티팩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딥러닝 모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딥러닝을 처음 다뤄보기 시작해서 새롭게 접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최대한 제가 이해한 만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로 순환신경망인데 입력과 출력을 시퀀스 단위로 처리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은 RNN이 아닌 그냥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영희가 좋아하는 케이크는 무엇인가요를 영희에 대해서 학습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을 때 영희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했을 때 이거 다음에 좋아하는이 왔을 때 앞에 영희가를 기억을 못하고 좋아하는만 기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케이크으로 넘어갔을 때 좋아하는이 또 없어지고 케이크만 알게 되니까 이제 문장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RNN은 이제 재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 영희가와 좋아하는을 기억하고 있어서 비로소 이제 영희가 좋아하는 케이크에 대한 생크림 케이크라는 답변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예를 들면 이것을 매우 긴 문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빈칸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맨 앞에 나온 캣과 캐츠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뒤에 단수가 들어갈지 복수가 들어갈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마 RNN의 한 가지 단점인데 이것을 맨 앞에 나온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이거를 장기 의존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RNN은 장기 의존성에 효과적이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장기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한 모델이 LSTM과 GR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STM을 조금 더 간단하게 변형한 모델이 GRU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서는 이 정도만 하고 뒤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명의 피험자의 FP1과 F7 전극에서 얻어졌습니다. 이 두 전극을 사용한 이유는 본 논문의 연구자들이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에서 뇌의 좌측 전두엽이 자신의 이름과 친숙한 이름을 들었을 때 특히 크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전극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실험은 피험자별로 총 4번을 반복했고 각 세션은 90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선 3초 동안에는 낮은 음량의 소리를 들려주었고 뒤에 87초 동안에는 29번의 이름을 말하는 소리를 들려주었는데 이 29번은 피험자 본인의 이름 그리고 피험자 본인 친구 9명의 이름 총 10명의 이름을 무작위로 29번 반복한 횟수입니다. 29번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발화하는 지속 시간은 3초로, 그래서 29번 발화하는데 한 번당 3초씩 발화를 하기 때문에 이제 87초가 되는 것이고 총 90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는 10차 버터워스 필터를 통해서 전처리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대역을 설정하여 필터링을 진행했고 대역별 정확도를 뽑아냈습니다. 전처리 과정은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고 제로민과 유닛 밸런스를 통해서 정교화를 거친 다음에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으로 200ms의 슬라이딩 레졸루션을 가지는 2초의 직사각형 슬라이딩 윈도우를 사용해서 특징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 옆에 보이는 이 피겨는 피험자 본인의 이름과 특정 친구 한 명의 이름이 같은 빈도로 반복되었을 때 이제 둘 사이의 차이를 확인한 피겨입니다. A에서 D 이 한 줄은 FP1에 대한 전극에서 피험자 4명의 평균 AEP를 보여주는 것이고 E에서 H는 F7 전극에서 피험자 4명의 평균 AEP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공통적으로 빨간색,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대략 1.5초 부근에서 가장 네거티브한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사용한 계단식 신층 신경망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 디멘셔널 CNN 레이어를 두 개 두고 그리고 LSTM과 GRU 레이어를 두고 덴스 레이어를 두고 이런 구성으로 모델을 만들었는데 처음 하나는 중간에 여기를 LSTM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에는 GRU를 사용했을 때로 나누어서 정확도를 추출하였습니다. 먼저 원디멘셔널 CNN은 36개의 필터를 사용했는데 이 필터의 사이즈는 50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 그리고 드롭아웃 레이어는 0.2 비율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LSTM 레이어에서는 50유닛을 사용했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탄젠트 H, 리커런트 액티베이션 펑션은 시그모이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덴스 레이어는 50노드를 구성하도록 하고 아웃풋 레이어는 20노드이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소프트웍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GRU를 사용한 모델도 다 똑같은데 이제 GRU로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여기 첫 번째 표는 앞서 설명한 계단식 심층 신경망 구조의 조합별로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인데 LSTM을 넣었을 때가 가장 정확도가 높고 그 다음이 GRU를 넣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 LSTM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나와 있는 표는 두 가지 전극이 아니라 단일 전극을 사용했을 때 평균 정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GRU에서 FP1과 F7 이렇게 각각을 사용했을 때는 FP1 전극을 사용했을 때가 정확도가 더 높고 이제 LSTM을 모델에서는 FP1을 사용했을 때가 마찬가지로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쪽에 나온 이 표는 이제 여기에서 LSTM일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이제 대역별 정확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는 8에서 100Hz 대역을 사용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나온 이 표는 앞서 진행된 AEP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사용한 전극을 통해서 정확도를 비교한 표인데 64개의 전극을 사용한 연구들이 가장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2개의 전극만을 사용하고도 64개의 전극을 사용한 만큼의 정확도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서 청각적 자극에 의한 인증은 처음 접해봤는데 신선한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네거티브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활용해서 인증을 한다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